안녕하십니까. 온실가스 관리 과목을 강의하게 된 황상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기사 또는 산업기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가 시험 일정이라든지 시험 요강이라든지 뭐 출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아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예요. 교재의 머리글 뒤쪽을 보시면요. 개요, 수행 직무, 뭐 시험 일정, 시험 요강 요 파트가 나오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하시고요. 자, 찾으셨나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시험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9월 20일 날, 그죠? 필기시험이 실시가 되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8월 22일부터 28일까지요. 원서를 접수를 하고, 9월 20일에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 합격자 발표는 10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실기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자, 원서 접수가 10월 6일에서 10일 사이고요. 자, 거기 보면 면접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면접 시험이 주관식 필답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월 1일에서 14일 사이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실기시험도 합격을 해야지 이제 12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에 의해서 자격증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 요강을 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시험 요강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저희 학원 측에 연락을 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산업인력공단, 그죠? 한국산업인력공단 Q넷이죠. 거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궁금하신 점들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시험 과목이 있는데,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 그 우측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온실가스 관리 기사 출제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좌측 란들에 보게 되면 5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죠? 5가지 과목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다시 시험 요강으로 돌아오시면 필기시험 해서 이 5가지 과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종목별로 출제 기준을 참고하세요 라고 맨 마지막에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거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출제 기준도 조금 알아보고요. 자, 그래서 5가지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뭐 간단하게 먼저 좀 과목에 대해서 보면 기후변화 개론,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 온실가스 산정과 데이터 품질 관리, 그 다음에 4번째 과목이 온실가스 감축 관리, 그 다음에 5번째 과목이 온실가스 관련 법규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과목을 필기시험의 형태로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온실가스 관리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인 경우에는 이제 5과목을 이제 이게 보겠습니다만은,
필기시험에요. 5과목을 보겠습니다만은,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이 5과목 중에, 네 번째 과목, 온실가스 감축 관리에 대한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네 과목만 보도록 되어 있고요. 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관리 실무입니다. 그죠? 실무인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2, 3, 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목을 이제 실기시험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과목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뭐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시 이제 실기시험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뭐 아까 네 번째 과목이 온실가스 감축 관리 부분이 빠진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과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실기시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고요.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거기 검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검정 방법 보시게 되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고 사지 책 1형이고요. 과목당 20문항씩 주어지게 됩니다. 5과목이니까 100문제가 주어지겠죠. 그죠? 100문항이 주어지겠고요. 자, 과목당 30분을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5과목이니까 150분이죠. 그죠? 2시간 반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겠고요. 시험 문제는 한꺼번에 주어집니다. 한꺼번에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는 과목부터 해서 천천히 풀어가시면 되겠고, 조심해야 될 점은 거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합격 기준이 있는데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과락이 있습니다. 40점 이하면 과락입니다. 그래서 과목당 9문제 이상, 그죠? 20문항 중에 9문항 이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바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전체 평균이 60점이에요. 전 과목 합해서요. 평균을 냈을 때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평균이요. 자,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해보시면서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자신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자신이 있는 과목이나 자신이 없는 과목이 이렇게 구분이 되면 자신이 있는 과목에서는 좀 점수를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점수가 자신이 좀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 9문항 이상은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자신 있는 과목에 조금 치중을 하시고요. 자신 없는 과목에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아예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과락이 있어서요. 자, 그런 것들은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관식입니다. 그죠? 주관식 문제가 주어질 테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이 관리에 대한 기사 산업기사 시험은 올해가 처음 실시되는 1회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다른 기사 시험이라든지 다른 과목들요,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예를 보게 되면 실기시험에 보통 한 15문항, 12문항에서 한 15문항,
정도 나오게 되고, 각 문항에 또 소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파트로 해서 문제를 풀도록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주관식으로 해서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실기시험도 역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요 6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2문항에서 15문항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문제로 해서 또 조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문항수는 한 20개에서 한 30개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적는 것까지 합하면요. 자, 그런 문제들을 다 합산을 했을 때 60점 이상이 반드시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 측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요강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봤고요. 자, 지금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온실가스 관리 기사에 대한 출제 기준을 조금 이제 살짝 구체적으로요 알아봐야 되겠는데,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 개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 온실가스 산정과 데이터 품질 관리, 온실가스 감축 관리, 온실가스 관련 법규, 이렇게 해서 5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우측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측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그 과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요 항목들, 그 다음에 세부 항목들 해가지고 출제 기준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교재에 이 표현이 좀 되어 있고요. 자, 뒷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한 장 넘겨서요. 온실가스 산업기사 출제 기준에 보게 되면 이제 앞에서 우리 봤던 과목 중에 온실가스 감축 관리에 대한 과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4과목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4과목만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관리 기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왜 이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기사가 처음 생겨서 우리가 이 자격증을 또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그죠? 지구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대기죠, 그죠? 대기가 되겠는데,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죠? 온실가스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현대를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이상기후 현상이란 것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죠? 여름에
막 폭염이 오고요. 겨울에 폭설이 내린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눈이 내린다든지, 그죠? 폭설이 내린다든지, 뭐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최근에 한국에도 뭐 얼마 전에 우박이 떨어졌었죠, 그죠? 6월에 뭐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뭐 5월, 6월에 뭐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뭐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겨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든지 뭐 하는 현상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막화도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황사, 그죠? 황사 현상이 뭐 예전보다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규모도, 황사가 오는 규모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죠, 그죠? 규모가 커지고, 자, 그 다음에 뭐 또 우리 뭐 뉴스 같은 데를 뉴스를 통해서 뭐 아니면 뭐 교재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남극이나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린다든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만년설, 그죠? 우리 아주 높은 산에 이렇게 존재하는 만년설들이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그죠? 자, 이런 현상들이 막 자꾸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상기후 현상,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이 뭔가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물론 뭐 처음부터 관찰을 하겠죠, 그죠? 관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그 원인이 대기 중에 있는 이 온실가스가 원인이 돼서 이런 이상기후 현상을 일으킨다 하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런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피해를 많이 입게 되니까요. 불편하다는 그 상태를 벗어나서 굉장히 이제 우리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조금 개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온실가스에 의해 가지고 이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들을 갖다 조금 완화시킨다든지 뭐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유엔이 주도가 돼서요.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그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갖다가 좀 줄이자 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실가스라는 것은 자연적으로도 배출될 수가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자연의 어떤 섭리를 거슬러서 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걸 갖다가 뭐 막을 수 있다 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의해 가지고, 즉 우리가 뭐 지금 요즘 얘기하는 이 산업 활동에 의해 가지고 각 공장, 그죠?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인간들이 생활하는 인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 발생하는 빈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발생하는 양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기후 현상도 좀 줄어들고, 즉 말하자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죠, 그죠?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유엔이 주도가 돼서 1970년대 이후로 지금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라고 얘기하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강력하게 유엔이 주도가 돼서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각 나라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요.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특히 선진국 그다음에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진국들은 지금 현재 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관여되는 나라들이 아니고요. 산업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어떤 나라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장, 즉 사업장이죠, 그죠? 사업장에서 여러 공정을 통해 가지고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 온실가스들 한번 줄여보자 하는 거죠, 그죠? 자, 줄여보자 하는 거고, 자, 유엔에서 지금 각 나라의 각 정부에, 그죠? 각 나라의 정부가 있을 텐데 그 정부에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줄여라. 유엔은 오래전부터 1970년대 이후부터 해가지고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놓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지 그 예상 데이터, 과거에 물론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래의 예상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엔이 각 나라 정부의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규제가 들어가는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아주 선진국에 가기 직전에 이제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는데 개발도상국으로서 이거 우리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이거 줄일 수 없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유엔에 속해 있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무역 거래를 할 때 이제 무역 보복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고요. 함부로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도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 시스템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유엔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1990년대에요, 유엔에 온실가스를 갖다가 얼마만큼 줄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명확한 양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줄이겠다고 얘기를 해서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유엔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이제 적극 참여를 하는 거죠, 그죠?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그죠? 배출량이 있으면 그 양의 30%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유엔에 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단계별로 2020년도까지 우리나라 내에 있는 여러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어떤 그룹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온실가스가 덜 배출될 수 있도록 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죠, 그죠? 나서고 있고 특히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시작했다기보다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예민해져 있고 자,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부분이 현실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 하는 이 이슈는 이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온실가스 관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시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 그죠?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종류가 보시면 CO2, 그죠? 이산화탄소죠. 그 다음에 CH4, 메탄이죠, 그죠? 그 다음에 N2O, 아산화질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HCFCS, 그죠? 이거는 수소, 염화, 불화, 탄소죠. 그런데 수소, 염화, 불화, 탄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복수로 S자를 붙인 거고요. 자, 종류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요거 말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 수소, 염화, 불화, 탄소가 나오기 이전에 물질을 보게 되면 CFCS, 그죠? 이거 염화, 불화, 탄소입니다. 탄소인데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프레온 가스죠, 그죠? 프레온 가스가 되겠고요. 자, 이 프레온 가스도 종류가 뭐 상당수가 있죠, 그죠? 상당수가 있는데, 자, 자세한 얘기를 오늘은 개론적인 것만 하는 거니까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이 프레온 가스가 있는데, 자, 이 프레온 가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죠, 그죠? 우리가 냉매로서 냉동 시스템에서 뭐 우리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냉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냉동 시스템에서 주로 많이 썼었는데, 이게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아니면 냉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에 이게 프레온 가스가 새에서, 그죠? 새어 나와서 아니면 뭐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프레온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돼서요. 가스니까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서 대기 중에 이제 성층권에 보게 되면 오존층이 있는데 그 오존층을 파괴하더라 하는 거죠.
오존층은 뭐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지구로 보게 되면 보호막이죠, 그죠? 보호막이 될 텐데 그 보호막이 파괴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고요. 자, 온실가스 효과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하여간 이런 어떤 프레온 가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네 가지죠, 그죠? 요거하고 유사한 그룹에 있는 물질로서요. P, F, C, X가 있습니다. 이 과불화탄소입니다. 과불화탄소가 되겠고요.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복수를 썼고요.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F6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6불화황입니다. 육불화황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지금 염소라든지 여기도 지금 F가 이게 플루오로라는 불소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F가 지금 들어있죠, 그죠? F가 6개가 불소가 6개가 지금 황에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육불화황이죠, 그죠? 그래서 불소라든지 염소가 지금 문제죠, 그죠? 오존층을 파괴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또 이제 온실가스의 종류로도 작용을 한다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 냉매로서 많이 썼다는 거 잘 알겠는데, 얘네들은 주로 어디서 쓰느냐면 절연기체입니다.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전봇대 위에 보게 되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따라서 하여간 이 전기가 흘러가는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의 절연 기체로서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변압기요. 전봇대 위에 변압기가 있는데 그 변압기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과하게 흐르게 되면 폭발하죠, 그죠? 폭발하게 되는데 그 폭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절연 기체로서 육불화황을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전기 제품에 우리 절연 기체로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기는 어디든지 지금 써야 되죠, 그죠? 써야 되니까 이 전기를 쓰는 곳에서는 항상 이 절연 기체가 전봇대 위에 우리 변압기에 항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 공정의 절연 기체로 반도체 제조 공정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죠? 세계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독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의 시장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죠?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걸 규제를 하면 우리가 산업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줄여보자 하는 지금 동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산업에 크게 피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수준에서 어떻게 해서든 좀 줄여보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요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용도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CO2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 밑에 부분은 이제 설명이 좀 됐으니까 연소 반응이라는 부분, 그죠? 연소 반응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연소 반응하게 되면 C 플러스 O2가 CO2가 되는, 그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연소 또는 연소 반응 이렇게 하죠, 그죠?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데, 특히 뭐 연소 반응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C 플러스 2분의 1 O2 하게 되면 CO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탄소, 그죠? 탄소가 되겠고, 얘는 산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산화탄소죠. 얘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얘를 보면 이런 경우에 완전 연소라고 하고요. 이건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연소 반응이 시작이 되면 이 두 개가 거의 뭐 같이 일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건을 잘 맞추게 되면, 반응 조건을 잘 맞추면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불완전 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완전 연소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너무 자세히 하지 말고요. 일단 완전 연소에서 발생이 되는 요 CO2, 그죠? 얘를 중심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두 번째 과목을 할 때 아마 좀 자세히 얘기가 될 겁니다. 얘기가 될 거니까 조금 참고요. 자, 이거는 주로 이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요, 우리 가정용 보일러, 그죠?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쓰는 보일러도 해당이 됩니다. 뭐 가정용 보일러에서 우리가 천연가스, 얘가 천연가스라고 보면 되죠, 그죠? 천연가스든지 아니면 석유든지 아니면 뭐 석탄이든지, 그죠? 석탄 안에 들어있는, 천연가스 안에, 석유 안에, 석탄 안에 들어있는 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을 하는 보일러 같은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연소 반응을 이용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항상 이산화탄소가 일정량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일러는 또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면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발전소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수증기를 이용을 하는데, 그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보일러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CO2 발생량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전기라든지 산업활동에 사용하는 전기라든지, 그죠? 이런데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1년 내내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죠?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1년 내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도 1년 내내 가동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보일러에
보게 되면 연소 반응도 1년 내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CO2가 발전소를 통해서 발생 가능하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발전소에서도 보일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CO2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분야를 보게 되면 엔진입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반수단, 뭐 작게는 뭐 우리 그 오토바이시컬, 그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트럭, 그죠? 자동차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죠? 트럭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선박도 있고요, 기차도 있고요, 뭐 비행기도 있고요. 이런 데서 사용하는 엔진, 그죠? 엔진에 보게 되면 엔진에서 이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엔진 안에는 연료가 들어가서, 그죠? 연소 반응에 의해 가지고 이런 연료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천연가스, 석유, 석탄 같은 연료가 들어가서 산소를 만나서, 그죠?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 대신에 우리 순수한 산소를 쓸 수 없으니까 보통 공기를 쓰죠. 그죠? 공기를 쓰게 되고, 공기에 보게 되면 산소가 21%가 있고요. 질소가 79%가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부피비입니다. 부피비로 따졌을 때, 부피비로 봤을 때, 즉 공기가 100리터가 있다 하게 되면 공기 100리터 중에는 어떻게 돼요? 산소가 21리터가 있을 거고 질소가 79리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산소 대신에, 그죠? 공기를 넣어주게 되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아산화질소가 어떻게 또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필요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따라서 이런 천연가스, 석유, 석탄 같은 연료가 들어가서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만나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메커니즘도, 반응도, 연소 반응도 이 엔진 안에서 주로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게 되고요. 자, 뭐 이산화탄소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는 상당량 발생을 합니다. 그죠?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먼저 메탄보다는 아산화질소를 얘기할 텐데,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공기의 성분비를 얘기했었는데, 연소 반응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질소를 넣게 되면요, 공기를 넣게 되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공기를 넣게 되면 질소도 같이 들어가죠. 그죠? 같이 들어가는데 질소 N2죠. 그죠? 질소는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뭐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뭐 100도, 뭐 200도 이 정도에서는 반응을 잘 안 하죠. 그죠?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이게 이제 300도, 400도, 뭐 500도 이렇게 쭉 온도가 올라가면, 즉 엔진 내에서 여기서 이제 아니면 보일러 같은 데서 공기가 있어서요. 여기도 연소 반응이 일어나려면 공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공기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요 N2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잘 반응을 안 합니다만은 반응할 때 순간적으로 거의 한 뭐 800도씨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올라갈 수, 500도씨 이상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요, N2
O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화학 반응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이 외에 이런 보일러나 엔진 외에요, 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뭐 아디프산이라는 게 있는데, 아디픽 애시드입니다. 그죠? 아디프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산업 분야에서 나일론을 만들 때라든지, 그 다음에 가소제라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은 원래 딱딱한데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죠? 그 가소제를, 만들다 보게 되면, 아디프산이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소제 중에, 아디프산을 만들다 보게 되면 이 아산화질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디프산이 가소제가 아니고요. 아디프산을 이용을 해서 가소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디프산이 기초물질이죠. 그죠? 기초물질이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 아산화질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메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메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연가스의 원료죠, 그죠? 내추럴 가스, 그죠? 자, 이거를 액화시켜 놓은 게 LNG죠, 그죠? 액화 천연가스라는 액화 천연가스죠, 그죠? 자, 기체로 연료로 이용을 하게 되면 기체가 부피가 너무 크죠. 그래서 앱새처럼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연료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액화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국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하는데 그때 액화시켜가지고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할 때요. 자, 따라서 이 LNG 같은 것들도 이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놓은 거에 불과하죠, 그죠? 자, 우리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버스에, 그죠? 택시에, 그 다음에 천연가스라는 이름으로는 우리 연료로 많이 쓰죠, 그죠? 가정에 들어오는 천연가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관리 잘못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일부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수가 있겠죠, 그죠? 방출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이 메탄이, 어디서, 이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어디서 이제 많이 방출이 되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축들 중에서 소나 말, 그죠? 이런 동물들 보게 되면 우리 트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귀를 낀다든지 할 때 보게 되면 이 메탄이 많이 나오죠, 그죠? 메탄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축산업이 그렇게 크게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이나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는 이 축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나 말이나 돼지 이런
동물들이 내놓는 이 가스의 양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메탄을 감축하라 하니까 지금 미국이, 그죠? 미국하고 캐나다가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그죠? 온실가스로서 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호주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죠? 눈치 보고 있고 뭐 소고기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무래도 메탄 쪽이 많겠죠, 그죠? 그 다음 보게 되면 CH4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혐기성 부패, 미생물 중에 혐기성 미생물이라는 게 있는데 공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여기 이제 CO2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이 호기성 미생물이 또 CO2를 내놓을 수가 있는데 혐기성 부패인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뭐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생명체들이 죽어버렸다 하게 되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땅에 묻힌다든지 아니면 뭐 그 지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혐기성 미생물이 붙어서 처음에는 호기성 미생물이 뭐 조금 존재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혐기성 미생물, 우리가 이제 흙 속에 덮여버리게 되면 흙 속에 공기가 공급이 안 되면 혐기성 조건이 조성이 되죠. 그죠? 공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혐기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혐기성 부패가 말하자면 썩는 거죠. 그죠? 부패가 되면서 썩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역할을 하는데 이 혐기성 부패가 진행이 되게 되면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CH4가 나옵니다. 자, 아까 하나 빠뜨린 건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호기성 부패가 진행이 되게 되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얘는 공기를 좋아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을 하게 되면 공기가 있어야지만 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호기성 부패가 진행이 되게 되면 앞에서 혐기성 부패와 비슷하게요. 여기서는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좀 특징적인데 나중에 이제 1장 본론에 들어가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때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가스들이, 그죠? 이런 가스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다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대기 중에 있는 H2O, 수증기죠, 그죠? 수증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그 오존층에 존재하는 가스 중에 가스, 즉 오존이죠, 그죠? 오존층에 존재하는 가스, 이 오존도 지금 온실가스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두 가지는 뭐 인간이 어떤 산업 활동을 하면서 내놓는 것보다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제외고요. 일단 이것도 온실가스의 역할을 한다, 상당 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특히 요 위에 세 가지는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는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양쪽 다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염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건 뭐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위적이죠. 그죠? 인위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인간 활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산업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 잘못에 의해 가지고 이것들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서 대기 중에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온실 효과를 점점 강하게 만드는 거죠. 심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6가지가 있고요. 자, 일단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온실가스에 대한 종류를 알아봤는데, 대기 중에, 그죠? 대기 중에 이 온실가스가 많이 지금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다는 거죠. 그죠?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다는 거고, 이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은 거는 지금 이 온실가스, 그죠? 온실가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기와 함께 태양, 그죠?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 자, 지구가 지구 위에 인간이 중심이 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죠? 지구를 움직이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태양 에너지죠. 그죠?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가 중요한데, 태양에서 1년 내내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그죠? 이 태양 에너지가 일부는 지구에 들어오기 전에 반사되기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한 70%, 100%로 보게 되면 한 30% 이상이 이제 지구로 들어오기 전에 반사가 되고요. 외계로 나가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한 65%, 70% 정도의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우리 지표면에, 그죠? 부딪혀가지고 지표면에서 일부의 에너지를 내려놓고, 그죠?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 중에 일부는 또 바깥쪽으로 배출이 돼야 되죠. 지표면에 들어오는 에너지 중에 일부는 지표면에, 그죠? 흡수가 되죠. 그죠? 흡수가 되고, 일부는 또, 흡수된 것 중에 일부, 그죠? 일부가, 다시 아웃되죠. 그죠? 아웃돼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이 아웃되는 놈, 보게 되면, 이제 이 온실가스에 부딪혀가지고, 온실가스가 흡수해서 다시 바깥쪽으로 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지구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죠? 되돌려 보내는 이런 효과인데, 이게 이제 온실에서 일어나는 효과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실가스 하게 되면, 그린, 온실이죠. 그린하우스 하게 되면 온실이죠. 그죠? 가스. 줄여서 GHG. 그죠? 이렇게 씁니다. 온실가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GHG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나가는 놈이 외계로 방출이 돼야 되는데, 그죠? 외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표면으로, 그죠? 돌아와서 못 나가게끔 하고, 또 이 중에 일부가 지표면에 부딪혔다가 또 나가려고 하게 되면 또 온실가스가 막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면서 외계로 나가려고 하는 이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못 나가게 다 지상으로 다시 이제 되돌려 보내다 보니까 얘가 결국은 나가지를 못하고 지구 안에서, 그죠? 그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를 다 내려놓는 거죠. 대기 중에요. 다 내려놔서 대기 중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대기 중에 온도가 업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구 온난화죠. 그죠?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지구 온난화 효과가 점점 심해져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규제를 해야만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 가지고 아까 알아봤듯이 이상 기후 현상도, 그죠?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좀 더 가까이 알아보게 되면 지금 저 아래쪽에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태풍 이름이 너구리라고 하는데, 태풍이 올라오는데 예전보다는 발생 빈도가 태풍이요 훨씬 더 이제 높아졌고, 숫자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발생하는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규모도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커지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너구리라는 이 태풍도 지금 한반도를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지금 예상 진로는 일본 쪽으로 갈 거라고 하는데, 하여간요 빈도도 높아지고 규모도 커지고요, 강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 시스템에서 겪는 피해의 정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높아져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상기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중에 이제 더 구체적인 원인, 그죠? 찾아보게 되면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점점 높아져서 그렇다는 건데, 이건 상대적인 거죠. 그죠? 근데 언제보다 높아졌느냐? 이건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산업혁명 시기, 자, 산업혁명 시기가 있으면, 이 산업혁명 시기는 160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요, 1850년대 쯤 되게 되면 이 절정기에 이르죠. 그죠? 절정기에 이르게 되는데, 보통 1850년대 아니면 19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현재의 CO2의 농도하고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하고 그 산업혁명 시기에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증가를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피해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따라서 산업혁명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죠?
꼭 산업혁명 시기는 아닙니다. 시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교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재 온실가스의 농도가 얼마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산업혁명 시기 정도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유엔이 주도가 돼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줄여보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동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2020년도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줄이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계실 때 유엔에 통보를 했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서 2020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아마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각 기업들, 그죠? 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특히 기업들 다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중견 기업 정도 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는지, 그죠? 사전에 미리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로 따지게 되면 한 400개에서 600개 사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고 사업장 수는 한 1,500개 정도 되는 걸로요. 기업에도 보게 되면 계열 회사들이 많죠, 그죠? 큰 기업 같은 경우 계열 회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장 수가 한 1,500개 정도 해서 아마 이제 규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규제에 들어가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2020년도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그죠? 그걸 보통 이제 BAU라고 합니다. BAU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BAU 대비 30% 이렇게 줄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양도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좀 더 심하게 규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그죠? 자, 여기 또 지우고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지금 업돼 있어서 유엔이 주도가 됐어요. 그죠? 유엔이 주도가 돼서 이제 각 국가들, 그죠?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가 배출량을 규제를 하는 거죠. 줄여라 하고, 그죠? 감축을 해라 하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각 국가는, 그죠? 각 국가들은 그 나라의, 그죠? 기업들, 각 국가에 속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업들이 있으면 이 기업들한테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시오 하고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죠?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기업들, 그죠? 기업들이 대상이 되겠고 각 국가가 대상이 되겠고요. 유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엔에서는 국가를, 그죠? 국가에서는 다시 기업들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서 아까 총 6가지의 온실가스를 갖다가 배출하는 양을 줄여보자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요, 온실가스를 갖다가 줄여보자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교재에 돌아와서 온실가스 관리 기사 출제 기준에 보게 되면 각 기업들은 이제 정부에서 이미 아까 뭐 각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요, 그 기업들한테 온실가스 양을 얼마만큼 줄여라, 한 해에 얼마만큼 줄여라 하고 배당을 탁 해줍니다. 그죠? 배당을 해주게 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죠. 그죠?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장이 있으면 공장 안에도 보게 되면 장치별로요, 비슷한 그 일을 하는 장치들을 묶어가지고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장이 있으면 공장의 단위를 갖다가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공정 자체를 공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공정들이 쭉 있고요. 이 공정들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공정의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 곤란하죠. 그죠? 곤란하니까 적절한 규모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기 쉽게끔 단위를 잘 자릅니다. 잘 잘라가지고 온실가스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 그죠? 우리가 측정도 해야 되고요. 파악도 해야 되겠죠. 그죠? 파악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는지 파악이 되게 되면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아까 CO2 하고요, CH4, N2O, HCFC 또는 CFC, 그죠? 아니면 PFC, SF6, 그죠? 이런 온실가스들이 있다고 했는데,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 온실가스 효과를 가지는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얘를 1로 보고요. 보게 되면 얘가 한 21배, 얘가 한 300배, 얘가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만 약 한 1000배 이상, 1000 이상,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PFC 같은 경우에는 더 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만 배 이상입니다. 자,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공정에서 이런 가스들이 배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1로 보고요. 나중에 여기 요 배수들을 갖다가 강도를 곱해야 되죠, 그죠?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을 측정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전체의 양을 갖다가 CO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각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이 온실가스 산정하는 과정이고요. 자, 온실가스 배출하는 양이 얼마다 하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잘 됐는지, 계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의 질이 어느 정도 좋으냐 안 좋으냐 제대로 했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할 때 데이터의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를 또 잘 해야 되겠고요. 이런 이제 품질 관리가 잘 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연소, 이동연소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연소는 고정된 장소에서 뭐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아까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게 되죠, 그죠? 이동하면서 그 연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라든지 N2를 내놓게 되는데 그런 걸 이동연소라고 합니다, 그죠? 묶어서요. 자,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가스들이 산업공정에서 그죠? 어떤 공정에서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지 그 공정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공정들을 갖다 배우는 과목이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고 세 번째 과목은 자, 이 공정들에 대한 특성이 파악이 됐으면 적당한 규모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되는 공정을 적당한 규모로 나눠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들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이렇게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그죠? 파악을 해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계산하게 되고 그 파악하는 과정에 관여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제대로 적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하기 위한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기초 지식들을 담고 있는 과목이 바로 세 번째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온실가스의 양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갖다 계산을 했다 하게 되면 자, 온실가스를 우리가 얼마만큼 배출하는 정도도 이제 정부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각 기업에서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정부에서 각 기업들한테서 올라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니네 얼마만큼 줄여라. 각 기업들의 이제 감축량을 정해줍니다. 감축량을 정해줬을 때 그거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파악했다. 그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정부에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죠? 보고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부에 보고할 때 그냥 보고를 하면 안 되고요. 정부에서는 많은 기업체, 많은 사업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뭐 다 일일이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각 기업들한테 제3의 검증기관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요. 그 검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을 할 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련된 변수들을 제대로 다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검증받도록 하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법률 지식이 좀 모자라게 되면 소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변호사를 찾죠, 그죠? 변호사를 찾든지 뭐 법무사를 찾든지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변호사나 법무사 역할을 하는 기관을 검증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증기관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 검증기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보고서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우리가 어떻게 줄였다. 그죠? 어떻게 줄이는 계획도 정부에 보고해야 되겠지만, 줄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못 줄였으면 이런 사유 때문에 못 줄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대로 잘 계산을 해서 이 검증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요, 보고를, 이제 뭐, 계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줄인 거, 그죠? 줄인 거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다 보고서로 만들어서 검증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요,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각각 과거에 얼마만큼 배출을 했는지 그 데이터를 올리시오 하고 이제 올렸을 때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실가스에 대한 그 데이터가 이제 뭐 정확한지 아닌지 이제 검증도 하죠, 그죠? 검증 절차를 밟아가지고 각 기업들에 얼마만큼 줄이시오 하고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해주면 기업들은 그걸 받아서 1년 동안 온실가스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잘 파악을 해서 그 공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줄이는 과정에 이제 뭐 보게 되면 뭐 과거에는 얼마만큼 배출이 됐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얼마만큼 줄였다, 그죠? 정부에서 얘기한 양만큼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공정을 운영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하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정부에 보고를 하죠, 그죠? 정부에 보고를 하면 검증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보고를 하면 물론 검증 자신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도 되는데 대부분 다 검증기관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뭐 간단하지 않는 다음에는 대부분 다 검증기관을 거쳐야 될 겁니다. 검증기관을 통해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되면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요 제대로 보고가 된 경우에는 이제 패스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가서 또 이제 정부와 기업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상의하게 되죠, 그죠? 서로 토론해서 상의해서 또 그 다음 연도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우리가 배당을 받고요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뭐 100% 상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과정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정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공정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정확하게 잘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감축량 같은 경우도 잘 파악을 해서 감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서 정부에 이제 보고하는 과정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죠?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조금 구체적이면서, 그죠? 그래도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논리적인, 최소의 논리적인 수준까지 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8주에서, 9주 정도, 시간 동안 할애를 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죠? 공부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진로 및 전망 해가지고요, 뒤에 한 장 넘기시면, 우측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장에 쭉 내려가게 되면, 두 번째 문장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온실가스 관리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관련 업무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고, 또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검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해서요. 마지막에 나오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요, 각 기업들의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시키기 위해서 제도화 시켜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라는 이제 법으로도, 그죠?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정해놨는데, 그 법률에 보게 되면 이제,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검증기관이 있죠, 그죠? 검증기관에서 검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제 심사원이 있습니다. 검증심사원이 있는데, 그 검증심사원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도 우리 지금 온실가스 관리 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유리하다는 거고, 이거는 뒤에 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검증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배우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파악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과목 해가지고 기후변화 개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온실가스 관리 기사, 또는 이제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한, 이제 개론이죠. 그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장, 그죠? 1장에 기후변화의 이해, 그죠? 기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데, 그죠? 기후변화 개론이죠, 그죠?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UN 주도하에서 뭐 각 정부의 규제를 하고, 그죠? 이런 과정들도 다 알아봐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 하에, 그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정부나 각 기업들에서 행해지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제 개론적으로 1차 배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목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는 어디서 어느 공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발생하는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를 잘 나눠 가지고 온실가스를 계산을 해서요. 온실가스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계산뿐만 아니라 공정이 잘 파악되게 되면 우리 줄여야 되죠. 그죠?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공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공정을 잘 운영해서 줄일 건지 그런 감축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 다시 보고하는 과정까지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목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겠습니다. 아마 한 8주에서 9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제1과목 기후변화 개론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